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법률사무소 한상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많이 문의 주시는 대장전막내암 보험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이나 내시경 검사에서 전막내암이라는 진단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면 기대했던 일반암 보험금이 아니라 소외감만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진단서에 분명히 암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보험사는 제자리암이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이 지점에서 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선 전막내암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장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상피세포가 있고 그 밑에 점막 고유층, 점막 근층,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층이 순서대로 있습니다. 전막내암이란 암세포가 점막층 안에서만 발견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상피세포에서 시작된 암이 점막 고유층이나 점막 근층까지 침범했지만 점막 하층 이상으로는 내려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분명히 악성세포가 존재하고 병리 보고서에는 선암종, 즉 아데노카시노마라는 용어가 기록됩니다. 하지만 병기 체계상으로는 침윤이 점막 하층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TIS, 영기에 해당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제자리 선암종으로 정의하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D01.0 코드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전막내암은 의학적으로는 암세포가 맞지만 분류체계상 제자리암으로 분류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부분에서 환자와 보험사의 시각 차이가 발생합니다. 환자는 의사로부터 암세포가 있습니다. 대장전막내암입니다. 라는 설명을 듣습니다. 진단서에서도 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 당연히 일반암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전막내암은 전이가 거의 없고 치료도 내시경 절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위험성이 낮으므로 소외감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세웁니다. 실제로 2011년 표준약관 개정 이후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일부 특정 암종을 일반암과 구별하여 소액 지급한다는 규정이 명확해졌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는데 2011년 이후 가입한 모든 보험이 자동으로 전막내암을 소외감으로 본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약관에 전막내암을 소액 지급 대상으로 명시한 상품만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품이라면 여전히 일반암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2009년에 가입한 환자분이 결장에서 인트라무코살 아데노카시노마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는 D01 코드였지만 약관에 전막내암을 소외감으로 규정한 문구가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전막내암도 악성종양의 성격을 갖는다며 일반암 보험금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5년에 가입한 또 다른 환자분은 같은 전막내암 진단을 받았지만 약관에 전막내암은 제자리암으로 분류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의 소액 지급 주장이 인정되어 일반암 보험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진단이라도 계약 체결 시기와 약관 문구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전막내암을 일반암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검사 결과지입니다. 병리보고서에 라미나 프로피리아 인베이전, 머스, 큘라리스, 뮤코사, 인벌브먼트 같은 표현이 기재되어 있다면 단순 상피내암보다 깊이 침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인트라무코살 아데노카시노마라는 용어 자체도 악성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계약 시점과 약관 문구입니다. 11년 이전 계약은 유리할 가능성이 크고 이후 계약이라도 전막내암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관에 명확히 전막내암을 제자리암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면 소외감 지급이 확정적이겠죠. 세 번째는 진단서와 병리보고서의 일치 여부입니다. 진단서에는 D01 코드가 적혀 있는데 병리보고서에는 아데노카시노마라고 명확히 기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치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면 일반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험금 청구 전략도 중요합니다. 진단서만 제출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진단서, 조직검사 결과지, 수술기록, 가입증권, 당시 약관 사본을 모두 확보해야 하고 각각의 자료가 어떻게 암 진단을 뒷받침하는지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D01 코드면 제자리암, 그래서 소액 지급. 이에 맞서려면 병리 결과에 치면 소견이 있다는 점, 계약 시점의 약관에 전막내암을 소외감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때로는 법원이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유사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같은 전막내암이라도 약관과 자료 해석에 따라 일반암으로 인정된 판례가 여러 건 존재합니다. 이런 과정을 환자분이 혼자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의료 용어도 낯설고 약관 문구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병리 결과의 핵심 표현을 찾아내고 약관 조항을 분석해서 보험사 논리에 반박할 수 있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합니다. 이 문서가 있으면 단순한 주장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고 보험사 심사 과정에서도 무게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혼자 청구했다가 거절당한 뒤 뒤늦게 전문가를 찾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결국 대장정막내암은 암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근거를 제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조직검사 결과, 약관 문구, 계약 시기, 진단서와 병리 보고서의 불일치 여부,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비로소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고 만약 전막내암 진단을 받으셨다면 단순히 포기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도 앞으로 여러분이 억울하지 않게 정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